안녕하십니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가 중요시하고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 아예 무시하는 것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제 뭐 그걸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거, 그렇지 않는 거, 뭐 아예 중요하지 않는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소중한 거, 그리고 덜 소중한 거, 그리고 아예 소중하지 않는 거.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거의 없겠죠. 우리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소중한데 누구에게는 소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뭐 내가 노트에 적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관념적인 그런 것이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이렇게 사라지는데 내가 잘못된 건지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된 건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만 뭐 하여튼 저는 1차적으로 나와 남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향이라서 굳이 이렇게 나와 타인과의 이런 관계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했을 때 나보다는 타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옳다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 무턱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이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처지 이런 것들을 내가 100% 이해하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뭐 어드바이스까지는 아니라도 뭐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상담이나 이런 걸 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직업을 17개를 가지다 보니까
뭐 사무직부터 막노동까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상 살아보니까 사무직부터 엔지니어 뭐 막노동까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말은 옳게 이야기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겠죠. 대동소이하지만 그런데 최소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아니 나만 옳다는 게 아니죠.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나이 그런 거 상관없이 직업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누가 듣거나 보거나 경험해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이 안 통할 때 미치죠. 상식이 통하면 어지간하면 대화로 풀고 오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실타래가 처음에는 안 풀리고 풀면 풀수록 꼬이는 것 같지만 차근차근 뭐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차근차근 좀 오래 진득하게 풀다 보면 풀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급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이게 되고 급하면 급할수록 더 이렇게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좀 진득하게 한 사람을 뭐 알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뭐 공동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것들,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거나 단체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행동할까?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 제스처까지 이렇게 보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개연성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알아서 뭐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보다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충분히 알아야만이 그 사람을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석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또한 내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혼자 오래 버티다 보니까 더 느끼게 됩니다. 혼자 오래 버티면 고집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집마저 놓쳐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망가지고, 물론 내 잘못이 100%지만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보다는 마음은 정말 모든 관계를 매끄럽고 마치 윤활유처럼 그렇게 잘 이끌어가고 싶은데, 특히 부드럽고 또 인격적인 면에서나 누가 봐도 참 사람 됨됨이가, 어릴 때는 인성이 곱다, 착하다, 순수하다, 악한 게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행상을 한 번도 안 놓쳤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어른스러웠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대가 결절이 심하니까 뭐 이렇게 참 매끄럽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 말을 하는 게 참 힘드네요.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옛날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나 망가지거나 이러면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아예 포기하거나,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갖춰지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일단은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동기들에게 늘 했던 말이,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혹은 얼차례 받으면서 기합 받으면서 참 그때는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서 열애하지 말고 누가 부득이하게 넘어지거나 나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자. 근데 부산에서 건달 같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랑 단짝이 되어서 굉장히 웃겼어요. 점호 시간에도 애들이 막 우리 둘 때문에 배꼽 잡고 웃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교분이 굉장히 웃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 참 재밌게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늘 제가 동기들에게 했던 같은 훈련병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같이 가자였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래서 참 훈련할 때 내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3일을 굶기도 하고, 먹으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먹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만 먹으면 배부르고, 하여튼 그 위가 악성궤양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뭐 의사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으면서 내가 다른 거는 어지간히 하는데 그때 폐도 안 좋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뭐 그랬어요. 운동하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버스 정비할 때 오른쪽 손목을 오한마에 맞아가지고 부러졌거든요. 완전히. 나 이게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체 통뼈다 보니까 선친이 키가 크셔가지고 또 골격이 크셨는데 저는 이제 키는 안 닮고 먹는 게 부족하니까 대신에 이제 신체적인 골격은 커요. 옛날에는 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엔 발을 280을 신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일부러 문수가 작은 걸 신었어요. 특히 군대 가서 행군할 때 이 군화가 크니까 참 애를 먹었는데 자대 배치받아서 행군할 때도 박격포를 메고 화기소대니까 박격포 60mm 박격포 메고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보통 포열 그리고 포다리 포판 이렇게 가는데 3등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통포라 그래요. 그걸 컴퓨터로 치자면 아세이로 이제 그 올리고 행군을 하는 거죠. 내가 통포를 메고 가면 누군가는 같이 가는 뭐 고참이나 동기들이나 후임병들은 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 내가 좀 희생함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나만 그냥 뺀지르르하게 하면서 남에게 어떤 희생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창피스럽고 남사스럽고 이런 거죠. 누가 뭐라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것도 물론 그것도 좋은데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야단쳤을 때 그 야단을 누군가 비판하거나 그랬을 때 터무니없는 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좀 우길 수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이런 것들은 고개를 끄덕여주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설득을 시키고 나서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때리지 않고. 참 지금 생각하면 지혜롭죠. 기질은 기질대로 바꾸시고 또 삐뚤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회초리를 그렇게 심하게 맞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삐뚤게 나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도 컸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고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어머니의 영향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되거든요. 참 그래서 성격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성격대로 살아야 내가 편한 그런 건데 성격대로 못 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릴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본의 아니게 길대로 못 살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는 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정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삶을 봐도 그렇고 남들에게는 호인이고 뭐 굉장한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엄하고 엄한 것을 넘어서 좀 무섭다라고 뭐 공포적으로 부정적으로 무섭다라기보다는 빈틈없이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든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게 조금 눈 씻고 봐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 덩어리가 아버지가 니 몇 대 맞을래 하면 몇 대 맞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도 그래 그러면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한 거 없네? 그러면 안 때릴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를 안 두시는 거죠. 한번 그런 종류의 말씀을 드렸다가 내가 참 엄청나게 아버지의 참 뭐랄까 가정교육에 뭐 정말 어떤 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놈이 내가 이렇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 아들이 나중에 나의 삶을 보거나 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왜 아버지는 가르친 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속으로 반문하거나 따지거나 할 때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참 자식에게 참 미안하고 참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삶이 늘 나에게는 좀 엄하셨지만은 다른 가족분들에게는 효자고 좋은 남편이고 그러셨던 거죠. 유독 저에게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엄하셨던 것 같아요.
누나나 뭐 여동생은 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을 거예요. 근데 나는 늘 회초리 맞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화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기질 같은 것들을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아버지의 그런 밥상머리 교육 가르침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결과, 이건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하게 펼쳐질 그런 인생인데,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부정적으로 펼쳐질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미연에 초장에 바꾸셨던,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참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성격대로 못 산 게 때로는 친구들을 말따나 억울하고 인생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 근데 나는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가 그때 회초리를 안 들었더라면 어찌 됐을까? 조금 끔찍하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뭐 형편없는 그런 일들은 안 했겠지만, 솔직히 건달이 되어도 멋있는 건달, 정말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말할 수 있고, 시원하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하고, 저런 말을 하면 저런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 내 행동으로 그냥 입증하고, 내가 뭐 했던 이야기도 하고 계속 하고 중언부언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말로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고, 입은 닫는 내 행동이 말인 거죠. 내 행동이, 내가 옳은 건 옳은 거, 그런 건 그런 거, 누가 봐도 보편적인 것에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진실성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삶이 어머니나 할머니, 그리고 누나, 뭐 가족들, 뭐 여동생, 가족들, 뭐 이렇게 많은 가족, 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도 친척들은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어떤 이제 족보적인 그런 거는 뭐 문중하고 이렇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뭐 아버지가 장손으로서, 파문중 종손으로서 이제 어떤 트러블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다 정리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이 나에게만 잘하고 남에게는 못했다.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는 괜찮죠. 내가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는 좀 엄하셨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호인이고 그러셨던 거죠. 난 그 점이 너무 좋았어. 비록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무턱대놓고 때리고 이런 적은 없어요. 회초리는 많이 맞았는데 늘 회초리 때리기 전에 지적을 하는 거죠. 네가 맨날 몇 시에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 자백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참 그런 말씀을 비록 내가 어렸지만 나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내가 심성이 곱고 착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회초리 때문에 착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거죠. 내가 선행상을 그렇게 수도 없이 탔던 건 내가 선천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타고난 거는 그냥 좀 불같고 물론 뒤끝은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이 안 이루어지거나 막히거나 하면 못 견뎌해요. 어떻게든 관절시키고 그러는 거죠. 건달로 치면 한 방 때려서 안 넘어지면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돌을 깰 때도 돌이 한 번에 깨지진 않죠. 맨날 며칠을 주먹으로 때리든 뭘로 때리든 간에 깨지지 않으면 깨질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동안에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의 고통은 당연히 온몸으로 받는 거죠. 때릴 때 덜 아프게 때리거나 그러면 그게 깨지겠습니까? 격파술이란 게 깨졌을 때는 아프질 않아요. 왜냐?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돌파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가 전부 다 내 손에 오거든요. 정가시켜야 되는데 나의 이 에너지를 품어 나오는 이 주먹의 에너지를 돌에 집중시켜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그 돌을 깨서 그 돌 사이로 나의 에너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통증이 덜한데 이게 통과가 안 돼버리면 깨지지 않으면 그 고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고통이 올 걸 알면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설마 이렇게 아플까? 설마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굉장히 그 이상 서너 배 이상의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 않아요? 저는 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무르자
잘못됐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남을 해치지 않는 거라면 내가 뱉은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행동해내야 되는 거죠. 특히 내가 어떤 약속을 하거나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거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뱉은 말에 행동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내 선친에게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물론 일관성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했던 지금 이런 이야기는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생각들을 그대로 뭐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지금 내 나이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에게 진실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 보이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고 지질이 공상처럼 보여도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정말 뭐랄까 희생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다지 그렇게 화려하거나 고매한 인격적인 그런 거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참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참 남루하다. 우리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 남루하다 뭐 이런 볼품없다 지질이 궁상맞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지질이 궁상맞는 그런 환경이나 삶일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랄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막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고집 피우고 아나무인격으로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고 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인간답게 못 살았던 게 후회가 되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호요식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이런 뭐 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거나 삶의 어떤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질이 공상맞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하는 부분에서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뭐 다는 아닐지라도 늘 부끄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운 마음 속에도
일말의 어떤 작은 부분에서 참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마치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측은지심, 역지사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오죽, 나는 이 말을 좋아해.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는 거죠. 도대체. 무조건 비판하기 전에 나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 일이 터지고 나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야 되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특히 부정적인 거는 더 그렇죠. 일이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터지고 나서 막으려면 그게 막아집니까? 뒷수습만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똑같은 일들이 긍정적인 게 계속 반복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악순환이 엑셀을 밟듯이 계속.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뭐 앞에 일을 타임머신 타고 가서 미리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보면 앞으로 펼쳐질 게 보인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행착오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죠. 거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초라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초라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생활적으로 보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저마다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거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깊이 생각하는 거. 나는 옛날에 혼자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특히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진정성을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 그게 다일까? 과연 들리는 거 보는 게 다일까? 아닌데 뭔가 생각할 때는 살아온 어떤 결과로서 생기는 흔적이 있을 텐데 마치 뭐 어린 시절의 삶과 청소년의 삶, 뭐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안 잘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잘려지는 틀 안에서, 범위 내에서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참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그게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한 사람의 전 인생에서 실타래란다. 하나의 실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맥상통한 그런 게 서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타인에게도 뭐 서로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실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통하면 내 마음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 일심동체가 이 실 하나 통하게 하는 건데 같은 본질인데 같은 실인데 실타래인데 이게 크기나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 참 애를 먹죠.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내 마음을 이해할 텐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뭔가 내 마음 같은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사람다움을 사람이 포기하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는 물론 그것도 진절머리 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그것보다는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나는 내 자신에게 늘 거울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내가 억만금을 번다고 한들
이 세상 모든 쾌락을 내가 다 누려본다고 한들 그게 과연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요. 내가 친구들에게도 야단치듯이 이야기하는데 한 남자가 결혼해서 자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 삶의 여정이 어떻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모진 풍파가 닥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게 더 많을 수 있잖아요. 혼자 살면 그냥 내 멋대로 살든지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더 윤택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 멋대로 사는 게 남편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의 어떤 끝판왕이라고나 할까. 결혼할 때 신혼 때 남편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죠. 근데 그게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참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벌리고 뭐 경제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윤택하고 이러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돈이란 게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돈이란 녀석을 사람 위에는 두지 말자. 흔히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어릴 때 참 많이 듣던. 돈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만큼 돈을 중요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이 가난이란 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는 당사자는 참 피눈물 나는 건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잘 견뎌봐라 좋은 날이 온다 고진감래라 뭐 쉽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고통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마음의 위로나 좀 줄 수 있는 거고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거. 말은 좀 적게 하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주머니 열어서 좀 보태주면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결혼이란 게 쉬운 게 아니다. 결혼이 쉽다면 나 결혼 안 한다. 결혼하지 않는 것과 결혼하는 것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고생이라 생각해라. 지금 신혼 때에 달콤한 그런 행복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영원한 그런 속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삶은 물질이나 돈이나 관계나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고, 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남편이나 아내나 다 이렇게 상처받고 오해를 안 하면 모르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남편은 전혀 그게 그런 말, 그런 행동이 아닌데 아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부부란 게 그런 오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는 솔직히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부부만큼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밖에 없죠. 거기서 요즘은 뭐 내 자신도 나를 속이고 하는 그런 반에 참 쉽지만은 않아요. 아무튼 혼자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수십 배 더 중요한 건, 둘이 겪는 고난이나 아픔이 혼자 겪는 행복보다는, 혼자 누리는 행복보다는 월등하게 서너 배, 아니 그 이상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부득불 포기할지라도, 포기하는 순간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내는 그런 남편, 아내,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100% 긍정적으로 장담할 수 있을 만큼, 보증할 수 있을 만큼 그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행복과 희열을 느낄 정도의,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런 건데,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라기보다는 풍요롭지 못하고 지질이 공상맞고 힘들어 보여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힘든 와중에도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나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좋은 열매를 맺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좀 그렇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뭐 덜 좋은 더 좋은 뭐 이런 아예 좋지 않은 이런 것까지 내려갈지라도 밑바닥에 가도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떠지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친구는 친구답게 이웃은 이웃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인생의 그 어떤 물질이나 금은부화보다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저마다 타고난 그 순수함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순수함 타고난 저마다의 타고난 그런 혹은 부여된 그런 네임이나 이런 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 의무 이런 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이거는 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무턱대놓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좋은 거, 덜 좋은 거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모든 걸 아우러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친구는 친구답게 이웃은 이웃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뭐 요즘 정치인들답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정말 솔직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죄를 남에게 안 지어야 되겠지만은 나 자신에게도 안 지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 성대가 이래서 굉장히 힘든데 열절이 심해서 그런데 속에서 열정은 나오는데 표현이 안 되네요. 옛날처럼.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 몸부림치는 게 환경이 좋으면 굉장히 좋아 보일 거고 더 좋아 보일 거고 환경이 나쁘면 덜 좋아 보이고 아예 좋지 않게 보여지는 그런 게 많겠죠. 그걸 탓하기보다는 뭐 남이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최소한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했을 때 진실이라는 그런 거울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최소한 내 자신에게 다는 아니고 정말 보잘것 없을 만큼의 칭찬일지라도
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인간이 아름답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게 아름다운 거야. 몸부림치는 게. 감사합니다. 나는 참 제주도 잠깐 그런 생각했지만 지금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잠자다 하면서 왔습니다. 더 몸부림을 치고 더 몸부림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닌 인간답게 그토록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인간답게 살고 싶고 끝까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런 남의 판단 중요하죠. 남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근데 남의 판단보다는 내 양심에 조금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